네, 주말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화목하고 봄 기운 같은 거 없게끔 우리를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네. 예. 정미 씨는 봄 타지 않아요, 여자니까. 아, 그렇죠. 네. 봄철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역학하고 성리학,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네네. 방송 전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를 갈지 꽃별천지 점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환생을 어떻게 할지 봤더니 다들 지옥에 떨어지시네요. 네. 아, 정우 씨 봄을 너무 격하게 타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저분은 네. 봄을 정말 격하게 타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이분들은 봄을 과연 타실까요? 그래요. 저는 근데 오늘 네. 너무 좋아요. 왜요? 주말의 도전에 네. 오늘 여성보다 남성의 힘이 더 세다는 걸 또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시간입니다. 남성 두 분이 자리에 계신데요. 네. 먼저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코치해 주실 이 김창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교수님은 봄, 남자는 가을, 여자는 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은 봄과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을 더 타시는 것 같으세요? 아, 저는 가을을 탑니다. 아, 역시 남자시네요. 가을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 속에 제가 묻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갑자기 읊으셔가지고. 뭐 교수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시. 아니 뭐 그렇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시나 봐요, 요즘. 그 그래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시인 친구로부터 시 한 편이 항상 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1개월 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도 어떤 그런 감정이 시적 감성이 좀 있고요. 충만해지시는 저는 또 사진을 찍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쭉 들어보시니까 네. 낙엽 보고 묻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면은 집에서 굉장히 싫어하시겠네요. 네,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한 번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경제TV의 마스코트입니다. 우리 이지수 기자 자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제가 사실 기혼이 아니에요. 네네. 미혼입니다, 미혼. 네. 그래서 네. 여기 와서 이제 기혼 여성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지원을 좀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어디 있을지 모를 제 예비 신부와 장모님께 좀 사랑받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네. 저희 특별히 주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이지수 기자 딱 지금 나오는 순간 어머 쟤는 누구니? 뉴페이스. 네, 시청률이 막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감 막 닦고 계시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지수 기자한테 여쭙겠습니다. 봄과 가을 중에 나는 어느 계절을 탄다? 전 봄 좋습니다. 봄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봄이 되면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좀 어디 좀 나가고 싶고 그래서 저도 좀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요즘에. 네. 뭐 하느라 늦게 들어가세요? 아니,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꽃도 좀 보고. 혼자서? 여기에 꽂고 사진도 찍고 그래요. 혼자서. 정민 씨랑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두 분이 또 막강한 입담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또 오늘 김창 교수님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워킹맘들이 예상하는 자신의 정년 나이는 47세다라는 네. 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른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47세면 뭐 예. 한참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서진 씨도 얼마 안 남았고 아니, 저는 저도. 2개월 있으면 이제 정년하셔야죠. 아, 저는 20년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요. 어떤가요? 예,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일하는 기혼 여성 710명을 대상으로 예상 정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평균 47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예,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네. 86.6%가 있다고 어. 대답을 했고 또 전체 응답자 10명 중에 1명은 실제로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렇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이 하는 남성분들은요,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떠세요? 이 포켓 안주머니에 늘 항상 사직서가 있어요. 사직서 들고 다니는. 내가 오늘 따라서 늘 항상 뭐 지금 제가 할 때 한 20년째 이렇게 포켓을 넣고 계신 네네. 분들도 많이 뵀는데 네. 여성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의외였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또 힘들게 취직을 하셔서 일을 하셨을 텐데 그녀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게 복수응답인데요. 일단 자녀가 아플 때 그리고 자녀의 교육, 학습 등의 관리가 어려울 때 등 자녀 문제에 관련된 답변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워킹맘 대부분은 회사를 가는 것에 대해 자녀에게 좀 미안하다, 그리고 죄책감이 든다. 이게 무려 92%나 응답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쉽게도 자랑스럽다는 의견은 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워킹맘 스스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워킹맘들의 사회 진출이 좀 어려워지는 게 그래요,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좀 계속 좀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게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이런 응답이 좋네요. 뒤를 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외벌이로는 생활이 어렵다. 남편이 일을 계속하길 원한다. 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이 워킹맘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육아 문제가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근데 뭐 미안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남편의 예.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싫으세요? 저는요? 네. 아, 돈을 벌어다 주는데 왜 있어요? 싫을 리가 없어요. 가정의 소홀하면 아니 가정의 소홀 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게 좀 문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네. 이건 전 뭐 기혼자니까 네. 이런 건 제 집 미혼자에 미혼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물어볼까요? 같아요. 아내가 나중에 네.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실 것 같은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일을 한다. 저는 좀 싫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애가 좀 예쁘게 커야 되고 어렸을 네. 때는 엄마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게 부족해지면은 아이도 조금 애중에 좀 부족한 애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데 만약에 와이프가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아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지수 기자한테 네. 돈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냥 막 바가지죠. 예. 그걸 그럼 막 뭐 하면 아르바이트 때 요즘 뭐 대리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짜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 사실은. 본인이 조금 더 육아에 관심을 가져줄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지수 진짜 기자 솔직한 오늘 남자들의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셨네요. 이제 여기서 그렇죠. 잘 보이려고. 네, 아니 그러네요. 근데 네. 많은 저도 총각 때는 저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현실이 지금 달라지니까. 보니까 굉장히 달라지겠는데요? 지금 교수님 지금 우리 뭐 이지수 기자나 저 네. 얘기도 그런데 일단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워킹맘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아무래도 육아 문제가 맞는 거죠. 예, 육아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두는 것도 있고. 근데 네. 제일 먼저는 아플 때예요. 아이가 자녀가 아플 때요?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가 회사를- 아프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예, 그만둬야 될 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적 안 올라가고 학습 문제 있을 때, 교육 문제. 그럴 때 이런 게 가장 엄마들이 크죠. 자기 탓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건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성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뭐 하는데 애가 아프고 뭐 이러고 애가 공부 때문에 당신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해본 솜씨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해본 솜씨. 평소에 외우고 있는 것처럼 달달달달 나오는데. 줄줄줄줄 그냥 나오시는데. 저희 아이는 아직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말도 못 하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예, 네. 계속 또 어떤 답변 나왔나요? 예, 그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35.2%가 육아 문제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체력적인 문제, 체력. 그다음에 업무상의 문제, 경제적인 곤란함 이런 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3월에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워킹맘들이 조금 더 의지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겠죠, 하던데요. 아무래도요. 예. 새 학기 가고 아이들 또한 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예, 이게 그 3월 달이 되면 모든 엄마들이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네. 예, 도전을 받는데 뭐 학생 집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이렇게 부모님들의 케어를 받는데 우리 자식들은 보호를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에는 이제 엄마 바짓가랑이 잡고서 이렇게 버티고 네네. 그랬던 것을 네네. 뿌리치고 회사를 갔었는데 그렇군요. 예,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그렇죠.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생각을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해야 될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라고 또 시작을 해요, 생각들을. 전 좀 그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그쵸. 초등학교를 가면 네. 아이들이 뭐 말도 어머니한테 와서 누구네 엄마는 왔는데 엄마는 왜 없어 막 이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네. 선배들이 뭐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은 네. 학생들이 놀러 온답니다. 아이 친구들이. 네. 그래서 누구 아빠는 왜 집에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표현을 하고 그럴 때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네. 많이 좀 힘들고 막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머니들이. 자, 그런데 선배 워킹맘들이 또 이럴 때 많이 조언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네.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럴 때 사실 같이 일하고 있는 엄마들의 조언이 누구보다도 좋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럴 때 그래요.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는 게 있었나요? 예, 일단은 먼저 그 엄마들의 모임을 뚫어라. 네. 이게 좀 필요하겠죠. 자, 초등학교를 들어간 그 부모들의 모임은 어떨까요? 학교 주변에 그렇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그 점심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끝나니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죠. 그래서 많은 이제 대화들이 오고 기다리는군요. 가는데 예.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어느 특정 엄마들을 좀 사귀어서 그렇죠. 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맞아요. 그 채널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좀 여쭤봐요. 서진 씨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네, 네.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고 네. 이제 뭐 일을 직장 생활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아이 하네요. 뭐 어떻게 뭘 해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엄마들은 그 어떤 무리가 지어서 네. 일하는 엄마는 그 무리에 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잘 해가지고 제가 쉬는 날 또 다른 아이들도 많이 봐주고 이래서 제가 일할 때 엄마가 안 올 때 제 친구의 엄마들이 좀 우리 아이도 좀 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엄마들하고 좀 사이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래서 들어요. 옛말에 애 나이 어른 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아직은 아이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어머니들 그것 저는 진짜 때문에 고민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갖고 네. 지금 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신다 이런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지금 육아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거기 앞에 이제 모여있는 엄마들의 군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집단인데, 거기에 일단 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면 자기네들끼리 알짜 정보를 공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시컷 돈 벌 때 우리끼리는 공유를 했으니까, 좋은 정보 같은 건 새나가지 않게 자기네들끼리 그래요. 이렇게 딱 뭉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네요. 뭉쳐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사실. 네. 그 엄마가 좀 어떻게 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교수님? 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지금 뭐 여성이 대통령이시지만 네. 그 만약에 그 여성이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네. 그 회사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서 네, 네. 어쨌든 그 시간에는 꼭좀 학교에 빼줄 수 가서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그럼 또 회사에서는 또 눈치 좀 볼 텐데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우선순위를 딱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에서도 딱 뭐 학교 입학식, 졸업식, 뭐 무슨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학교 행사에 참여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구점이 닫힌 시간에 이제 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면은 이제 준비물을 준비 준비해야 못하는 되는데.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저 학교에서는 주로 이 준비물들을 사놓긴 해줘요. 네. 학교에서 돈 주고. 그렇지만 이제 모자라는 물품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사물함에 좀 풀이니 그다음에 색종이, 가위, 뭐 휴지라든가 네. 이런 그 자주 쓰는 것들은 좀 제대로 갖춰놓고 넉넉하게 그 손 많이 안 가게 네.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준비 못하는 것들은 개인한테 준비물을 요청을 네,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다 쓴 페트병, 어. 이게 환경보호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 폐품 활용 이런 것 때문에 뭐 휴지 심지 가져와라 뭐 그런 것도 있고 엄마 손이 꼭 필요하네요. 네, 진짜. 병뚜껑만 모아가지고 와라. 이거 예전에 어떻게 이런 합니까 이거? 제 친구 이런 적 있었어요. 야구르트병 구해야 되는데 야구르트병을 10개 이제 10개들이 20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한테 다 먹으세요. 다 뜯어가지고 다 먹고 출근 유산균 출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 네. 있어요. 폐품 학교에서 예전에 학창시절 갖고 오라고 했을 때 없는 거예요. 저 신문이 없었어요. 아니면 아버님이 일하는 직장에 신문이 오니까 맞아요. 집에 없어서 폐품을 훔쳐서 폐품을 낸 적이 막 혼나니까.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가지고 네. 문방구에서 폐품을 팔기도 했었어요. 뭐 500원에서 이렇게 한 봉지 폐품 신문 얼마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 좀 이거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비교를 저희랑 문화가 신세대입니다. 굉장히 다르네요.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쓰레기통을 안 뒤져보셨나 봅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봐야 진정한 이 교수님 냄새였나요, 이게?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 때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제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학교에 잘 못 가다 보니까 선생님과의 관계가 전 소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어보고 싶어도 연락도 못 하고. 네, 근데 요즘 뭐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럴수록 네.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야, 뭐 문자라든가 네. 이런 거라도 좀 보내고. 좋은 맞습니다. 방법이네요. 아니, 여자 선생님은 그 선생님 또 워킹맘의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 맞아. 네. 그렇죠. 네. 그걸 더 잘 이해할 수 이해하실 있을 수 테니까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요? 마지막 조언이요. 네. 네. 마지막 조언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죠. 네. 일단 그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일단 좀 많이 위축되잖아요. 네. 엄마를 떨어지는 분리 단계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예, 그래서 네. 자존감을 많이 좀 북돋워 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워킹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아침에 시간이 급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라 그러는데 잘 못하고 있으면 가서 챙겨줘 버려요. 양말 신겨주고 뭐 물건 챙겨주고 그러니까 책가방 얹혀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등 떠나 밀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을 그냥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립심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준비를 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예, 준비물도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래요. 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엄마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학생이 그러니까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가 기다려줘야 필요합니다. 되겠네요. 예. 그건 것 같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정답이다. 혹은 워킹맘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네. 말할 수가 저희가 없지만 아이에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워킹맘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지수 기자가 준비해 오신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워킹맘들이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육아 문제 등이었다면 이건 모든 여성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직장 내 성희롱 얘기인데요. 야, 오늘 주제 예.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여성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취업 포털사가 최근 여성 직장인 1,036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생활 중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33.6%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3명. 그게 높은 비율이잖아요. 성희롱 당해본 적 있으세요? 잘 기억이 안 너무 나. 대놓고 물어보나요? 네, 너무 돌직구 날리는 그런 방송인가요? 그렇군요. 네, 정미 씨는요. 빨리 넘겨야죠. 지금, 이거 정미 씨는 좀- 없어요. 예?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네. 성희롱을 했다면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장 내 성희롱 사실 근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요즘은 교육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예. 근절이 되지 않은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거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성희롱을 직장 상사가 맞죠? 부하 직원이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다.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후배한테도 받고 상사한테도 받고 그러는데 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100% 가까이가 상사였습니다. 이 통계자를 보면은 직속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가 51%, 또 CEO 등 임원급이 32%,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타부서 상사에게도 20%가량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생각 들으면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래요? 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떤 유형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요. 성희롱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어떻게 하느냐. 네네. 이 성적인 농담. 뭐 예를 들면 오늘 좀 좋다. 야, 뭐, 농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성적인 농담이 가장 많았고 네. 이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포옹 같은 그런 신체 접촉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외모나 몸매에 대해서 뭐 칭찬이나 그런 게 아니라 비하. 오늘 이게 뭐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사실 더 놀란 건 이 사실관계를 묻는 경우도 있대요. 성관계에 대해서. 예, 좀 보면 웃겨요. 이런 네. 거를 직장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다라고 느끼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 뭐 둘이만 있을 때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장소를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장소를 한번 예.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장소를 한번 우리가 네, 이거를 맞습니다. 알아야지 또 그런 그래요, 상황을 그래요. 피할 수 미리, 있으니까 그럼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그리고 것 이게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요. 지금 뭐 직장 같이 얼굴을 어쩌면 집에서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훨씬 많죠, 그렇죠. 직장 직접. 계속 마주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다는 네.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그럼 뭐 예상하시겠지만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가장 그런 그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또 사무실 그리고 또 이제 워크숍이나 출장 같은 이제 외부에 나간 경우에는 좀 성희롱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이게 들어도 좀 약간 우라도 좀 치밀고요. 네. 좀 기분도 좀 상하고 화도 좀 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이 여성분들의 대응은 과연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탁 바로 상사니까. 그럴 해주고 수도 싶은데 없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이제 직속 상사, 그리고 상사들한테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38.5%가 성희롱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답했어요. 보복이 두려워서겠죠. 아무래도 상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예. 있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가장 커요. 그렇죠. 네. 이걸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괜히 분란만 일어날 것 같고 네. 나에게 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대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관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오늘 여성분이 우리 서진 씨랑 정미 씨밖에 안 계시지만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있었다. 그러면 네. 우리 뭐
정미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따로 불러서 살짝 따라 불러서.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위협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정민 씨. 뭐 어떻게 협박을 하든 뭘 하든 네. 그 신문고나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사내 직장 이런 거 내. 이제 직장 내 뭔가 이제 고발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근데 이제, 예. 그게 조금 그런 게 군대에서도요. 남성분들 군대를 다 갔다 오니까 소원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불합리행을 당하면 써서 넣는 건데 그걸 하고 나면 부대 전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아마 또 그것도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이런 그래요. 조치할 그런 수 있는 것도 것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한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었어요. 근데 네. 그 10명 중에 3명이 내가 누군가의 성희롱을 당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100명 중에 3명, 3.6%만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과 징계를 받았다고 답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가 가해자의 엄격한 처벌 뒤에 건전한 근무 분위기 형성. 제가 듣기로는 어떤 회사들은 실제로 이제 회식을 1차까지밖에 못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좋은 회사네요. 네, 10시 이후에는 따로따로도 술자리를 못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이제 팀워크를 좀 가꾸고 그래야 되는데 따로따로도 아예 가질 수 없는.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요즘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 119가 유행이더라고요. 한 가지 술로 1차만 9시 전에 끝나는 네, 걸로. 예,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좀 심각한 문제를 좀 저희가 다뤄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는데 뭐 예상했던 바인가요? 이게 성희롱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 성희롱이라는 게 노출된 상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개입도 못 하겠고요. 이게 결국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예, 결국은 교육을 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이 성희롱이라는 거요. 이 사실 지금 교수님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너무 둘만이 비밀리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또 직장 내가 아니라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막 이런 식으로 회식 자리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기업들에서 이런 관련 교육들도 뭐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일정 시간을 교육받지 않으면 회사가 벌금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조사를 나갑니다. 노동부에서.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개인들이 스스로 발생 안 시키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면서 편하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네. 사소한 문제로도 좀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정말 성희롱 없는 깨끗한 직장 문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